그날도 아무 일 없다는 듯 하루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고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었고 늘 앉던 자리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는 하루였지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생각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이 나이에 뭘 더 바꿀 수 있을까? 이제 와서 새로 시작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스스로에게 이미 늦었다는 판결을 내려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5년 전부터, 아니 10년 전부터 조금씩 쌓여온 마음이었습니다. 뭔가 해보고 싶은 게 생길 때마다 이 나이에? 라는 말이 먼저 나왔고, 새로운 시도 앞에서는 지금부터 시작하면 얼마나 하겠어라는 계산이 앞섰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포기하다 보니 이제는 포기하는 것조차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우연히 한 문장을 다시 마주하게 됐습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천리를 가는 길도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 이 문장을 저는 젊을 때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저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누구나 아는 명언이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가슴에 걸렸습니다. 이 말은 정말 지금의 나에게도 해당되는 말일까? 천리를 간다는 게 젊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까? 솔직히 말하면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아니야. 이건 젊은이들을 위한 격려일 뿐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질문에서 시작된 제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특별히 큰 실패를 한 사람은 아닙니다. 남들만큼 살았고, 남들처럼 버텼고, 남들처럼 나이를 먹었습니다. 직장도 다녔고, 가족도 꾸렸고, 자식들도 무사히 키워냈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새로운 선택 앞에서 항상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있어서요. 이 나이에 뭘 새로 합니까? 겉으로는 현실적인 판단처럼 보였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괜히 시작했다가 더 초라해질까봐. 잘 안 되면 그때는 핑계도 못 댈까봐. 그 두려움을 저는 늦었다는 말로 포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구체적으로 기억나는 날이 있습니다. 5년 전쯤 동창회에 갔을 때였습니다. 친구 하나가 말했습니다. 나 요즘 서예 배워. 재미있어. 그 친구는 저보다 2살이나 많았습니다. 처음엔 부러웠습니다. 나도 뭔가 배워볼까. 하지만 곧바로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나이에 서예를 배워서 뭐해? 전시회라도 열 건가? 몇 년 배운다고 전문가가 되는 것도 아닌데. 결국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지금도 서예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연히 전화 통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참 밝았습니다. 형, 나 다음 달에 작은 전시회 해. 동네 문화센터에서.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 나는 그동안 뭘 했지? 노자는
이런 마음을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일을 망치는 이유가 있다. 끝에 가서 처음처럼 신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저는 시작조차 하지 않으면서 이미 끝난 사람처럼 살고 있었던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시작하기도 전에 실패를 두려워하며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몇 해 전 병원 복도에 혼자 앉아 있던 날이 있습니다. 큰 병은 아니었지만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혈압이 좀 높아서 정밀 검사를 받으러 온 거였습니다. 사실 걱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나이 들면 다들 그렇잖아요. 하지만 병원 복도에 앉아 있으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도 이제 병원에 자주 오는 나이가 됐구나. 그 복도에서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분이 천천히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발걸음 하나하나에 온 신경을 쏟고 계셨지요. 보호자분이 옆에서 조심스럽게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분에게 오늘 이 복도는 천리 길과도 같겠구나. 10m도 안 되는 복도였지만 그분에게는 아주 먼 거리처럼 보였습니다. 한 발 내딛고 잠시 멈추고 다시 한 발 내딛고 그렇게 천천히, 정말 천천히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분의 표정이 절망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아, 저분은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그 순간 아까 그 노자의 문장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큰 나무도 아주 작은 싹에서 자라고 9층의 탑도 흙을 쌓는 데서 시작된다. 그분은 빨리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멈추지 않고 한 발을 내딛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계속 앉아서 그분을 지켜봤습니다. 끝까지요. 그분이 복도 끝에 도착해서 의자에 앉으실 때까지. 시간으로 따지면 한 3분쯤 걸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 3분이 제게는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너무 빨리 포기해 온 건 아닐까? 빨리 갈 수 없다고, 완벽하게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아예 시작하지 않은 건 아닐까? 검사실 문이 열리고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다리에 힘이 쭉 들어갔습니다. 나는 아직 혼자 걸을 수 있잖아. 나는 아직 충분히 시작할 수 있잖아. 노자는 늦다는 말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대신 자연의 흐름을 말합니다. 억지로 하면 망치고 움켜쥐면 잃게 된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작하면 남들보다 뒤처진다. 이미 다 정해진 판인데 내가 끼어들 자리가 있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작년 봄 동네 문화센터 앞을 지나가다가 게시판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시니어 기타 교실 신규 모집. 기타요. 젊을 때 한번 배워보고 싶었던 악기였습니다. 친구들이 기타 치며 노래 부를 때 저는 항상 옆에서 듣기만 했습니다. 언젠가 나도 배워야지.
그렇게 생각만 하다가 50년이 흘렀습니다. 게시판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계산이 들어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석 달 과정이니까 12번 배우는 거네. 12번 배워서 뭐 할 수 있을까? 애들도 몇 년씩 배우던데. 결국 발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그 게시판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왜 자꾸 생각나지? 뭐가 그렇게 신경 쓰이는 거야? 며칠을 고민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두려워한 건 못 배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였습니다. 저 나이에 기타를 배운데 몇 년 배운다고 될 것 같아? 폼만 잡는 거 아냐? 실제로 아무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저 혼자 상상 속에서 비난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노자는 경쟁의 시간표 자체를 의심하라고 말합니다. 늦은 게 아니라 자기 때가 아직 오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 이 생각이 제 안에서 천천히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저는 문화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거기 시니어 기타 교실 아직 신청 받나요? 첫 수업날 손에 땀이 났습니다. 문화센터 강의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너무 늦게 온 건 아닐까? 문을 열고 들어가니 5명 정도가 이미 앉아 계셨습니다. 다들 제 또래이거나 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30대로 보이는 젊은 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함께 기타를 배워보겠습니다. 첫 시간은 기타 잡는 법부터 배웠습니다. 간단할 것 같았는데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기타 줄을 누르는데 손가락이 아팠습니다. 옆 사람을 보니 그분도 힘들어하고 계셨습니다. 아이고, 손가락이 안 눌려져. 그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저도요. 생각보다 어렵네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 격려하며 첫 수업을 마쳤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손가락을 봤습니다. 빨갛게 눌린 자국이 있었습니다. 아팠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뭔가 했구나. 시작했구나. 그날 밤 집 서랍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공책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젊었을 때 글을 써보겠다고 끄적이던 노트였습니다. 몇 페이지 넘기지 못하고 그만둔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87년 3월 15일 오늘부터 매일 글을 쓰기로 했다. 그 다음 페이지는 비어 있었습니다. 37년 전 일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재능이 없다고 생각했고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무엇보다 시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직장 다니랴, 애들 키우랴, 정말 바빴으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시간이 없었던 게 아니라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내가 쓴 글을 누가 읽어주겠어? 재미도 없을 텐데. 그런 생각에 포기했던 겁니다. 공책을 덮으려다 손이 멈췄습니다. 지금 다시 써본다고 뭐가 달라질까?
그 질문에 노자의 또 다른 말이 떠올랐습니다. 성의는 항상 무의로서 다스리며 하지 않음으로써 이루어낸다.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말고 그저 다시 시작하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펜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빈 페이지에 천천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4월 3일 37년 만에 다시 펜을 들었다.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오늘이라도 시작하기로 했다. 첫 문장을 쓰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거창한 목표는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줄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에 한 줄씩만 쓰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도 썼습니다. 오늘 기타 수업에서 C코드를 배웠다. 손가락이 아프지만 소리가 났을 때 신기했다. 그 다음 날도 썼습니다. 오늘은 비가 왔다. 빗소리를 들으며 차를 마셨다.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이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공책에 7줄이 채워졌습니다.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저에게는 소중했습니다. 20년 만에 제 하루가 기록으로 남았으니까요. 한 달쯤 지났을 때 기타 수업에서 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간단한 곡 하나를 연주해 볼게요. 섬집 아기 아시죠?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서 연습 좀 해오세요. 일주일 동안 매일 연습했습니다. 처음엔 손가락이 꼬이고 리듬도 안 맞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다음 수업날 한 명씩 돌아가며 연주했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떨렸지만 끝까지 쳤습니다. 중간에 실수도 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음을 치고 나니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잘하셨어요.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공책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한 곡을 끝까지 쳤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해냈다는 게 중요하다. 그 글을 쓰다가 문득 공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저는 이 말을 젊을 때는 이렇게 오해했습니다. 대단한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구나. 도라는 게 뭔가 엄청난 진리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그 진리를 찾지 못한 저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나서 보니 이 말은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오늘 하나라도 알게 되면 오늘은 헛산 게 아니라는 뜻. 늦음의 기준은 나이가 아니라 오늘을 포기했느냐였던 겁니다. 저는 오늘 섬집 아기를 연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 달 전엔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이게 바로 도를 들은 게 아닐까요? 작고 소박한 깨달음이지만 저에게는 충분히 의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공책 쓰기가 습관이 됐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는 아니었지만 일주일에 5번은 썼습니다. 때로는 한 줄, 때로는 한 페이지. 분량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계속 쓰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공책 한 권이 꽉 찼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넘겨보니 뿌듯했습니다. 이게 다 내가 쓴 거야. 37년 만에 해냈어. 어느 날 문화센터 복도에서 기타 수업 동기 한 분을 만났습니다.
첫 수업 때 옆자리에 앉으셨던 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 없으세요? 아, 저 그만뒀어요. 네? 왜요? 글쎄요, 손가락도 아프고 잘 안 되더라고요. 나이가 나이인지라. 그분은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래도 재미있지 않으셨어요? 재미는 있었는데 뭐 이렇게 해서 뭐 하나 싶더라고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한 적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뭐 하나 프로가 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시간 낭비 아닌가. 하지만 지금 저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니체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의 삶에 외가 있는 사람은 거의 모든 어떻게를 견뎌낸다. 저는 제 삶의 외를 너무 일찍 포기해 버렸습니다. 왜 기타를 배우는가? 왜 글을 쓰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답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게 기타는 오랫동안 해보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글쓰기는 나를 기록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외였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삶의 본질이지만 그 인식이 인간을 성숙하게 만든다. 손가락이 아픈 것, 실수하는 것, 느리게 배우는 것, 그 모든 게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저는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에 제가 할 수 없었던 걸 지금의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숙 아닐까요? 늦었다는 절망도 어쩌면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통증이었을지 모릅니다. 나는 이제 늙었어. 나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 절망을 느꼈기에 지금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공책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그만둔 사람을 만났다. 그분의 선택을 존중한다. 하지만 나는 계속할 것이다. 완벽하지 않아도 느려도 나는 계속할 것이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기타 수업은 중급반으로 넘어갔습니다. 곡도 조금 더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하면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공책도 두 번째 권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하루 일상뿐 아니라 생각도 적었습니다. 어떤 날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슈퍼에서 젊은 사람들이 기타 치는 걸 봤다. 정말 잘 치더라. 부럽기도 했지만 비교하지 않기로 했다. 그들은 그들의 길을,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것이다. 어떤 날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손주가 전화했다. 할아버지 뭐해요? 할아버지는 기타 배워. 헐, 진짜요? 손주가 놀라는 목소리가 기뻤다. 신기하게도 한 줄이 두 줄이 되고 두 줄이 한 페이지가 되었습니다. 노자가 말한 그 한 걸음이 비로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문화센터에서 작은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수강생들이 그동안 배운 곡을 연주하는 자리였습니다. 처음엔 부담스러웠습니다. 내가 나가서 연주를 해? 사람들 앞에서? 하지만 선생님이 권유했습니다. 꼭 잘 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까지 오신 걸 축하하는 자리예요.
그 말에 용기를 냈습니다. 발표회 당일 손에 땀이 났습니다. 관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수강생 가족들과 문화센터 직원들 몇 명, 20명 정도였을까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무대에 올라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기타를 잡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실수하면 어쩌지? 하지만 첫 음을 치는 순간 그런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그저 음악에 집중했습니다. 중간에 한 번 실수했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쳤습니다. 마지막 음까지 무사히 끝냈습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크지 않은 박수였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박수처럼 느껴졌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오는데 한 젊은 여성분이 말했습니다. 정말 멋지세요. 저희 아버지도 저런 취미 하나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 내가 누군가에게 영감을 줬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반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무대에 서서 기타를 연주하다니. 그날 밤 공책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무대에 섰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끝까지 해냈다. 나는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용감한 시간을 살고 있다. 얼마 전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기 검진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복도에서 봤던 그 노인을 또 마주쳤습니다. 여전히 천천히, 여전히 조심스럽게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분은 여전히 길 위에 계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1년 전보다 더 천천히 걸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다가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1년 전에 여기서 뵌 것 같은데요. 그래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분이 웃으셨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때 선생님 걷는 모습을 보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가요? 무슨 깨달음을요? 천천히 가도 괜찮다는 것, 멈추지만 않으면 된다는 것이요. 그분이 잠시 저를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이 들면 다들 빨리 포기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직 갈 곳이 있으니까요.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재활 치료 받으러요. 일주일에 3번씩 와요. 힘들지만 이렇게라도 움직여야 더 오래 걸을 수 있잖아요. 그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직 걷고 있다면 아직 늦은 게 아니라는 것. 검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화센터 게시판을 다시 봤습니다. 시니어 수채화 교실 신규 모집. 수채화요. 젊을 때 한번 그려보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이 나이에 그림까지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번 해볼까? 망설임 없이 문화센터로 들어갔습니다. 수채화 교실 신청하고 싶은데요. 네, 좋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하시겠어요? 다음 주부터요. 신청서를 작성하고 나오는데 기분이 좋았습니다. 나는 아직도 시작할 수 있구나.
나는 아직도 배울 수 있구나. 집에 도착해 공책을 펼쳤습니다. 이제 세 번째 공책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새로운 도전을 또 시작하기로 했다. 수채화.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노자가 말했듯이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다. 그리고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1년 전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미 늦었어. 이 나이에 뭘 시작해?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늦은 게 아니라 때가 오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 그리고 지금이 바로 제 때라는 것. 기타를 배웠고, 무대에 섰고, 글을 쓰기 시작했고, 이제 그림도 그릴 겁니다. 1년 전에 저에게 이 모든 걸 말했다면 믿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해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천천히라도 해냈습니다. 노자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바꿔라. 다만 이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발 아래를 보라. 길은 이미 거기 있다. 저는 이제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나아질 것을 믿으며. 얼마 전 손주가 또 전화했습니다. 할아버지, 기타 아직도 배우세요? 응, 배우지. 이제 중급반까지 올라갔어. 대박! 할아버지 진짜 멋있어요.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그래, 고맙구나. 근데 할아버지, 저도 뭔가 배우고 싶은데 늦은 것 같아요. 저 이제 고등학생인데. 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늦은 거 아니야. 할아버지가 70에 시작했는데 내가 17에 늦었다고. 맞다. 그러네요. 손주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내가 이런 것도 전해줄 수 있구나. 늦지 않았다는 것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께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이 몇 살이든 무엇을 하고 싶든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70에 기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손가락이 아팠고 코드 하나 누르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반년 만에 무대에 섰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끝까지 해냈습니다. 저는 37년 만에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 줄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 번째 공책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병원 복도에서 한 노인을 봤습니다. 그분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천리를 가는 길도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한 걸음을 내딛는다면 그것이 시작입니다. 빠를 필요도 없고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멈추지 않으면 됩니다.
오늘 아주 작은 한 걸음을 다시 내디딜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저는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내일은 수채화 첫 수업이 있습니다. 또 서툴겠죠? 또 실수하겠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으니까요. 아까 공책에 마지막 문장을 하나 더 적었습니다. 1년 전 병원 복도에서 본 그 노인을 오늘 다시 만났다. 그분은 여전히 걷고 계셨다. 나도 여전히 걷고 있다. 우리는 멈추지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겼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오늘 숨을 쉬고 있다면, 당신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당신은 아직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천리 길의 첫걸음, 그 걸음을 내딛는 건 바로 지금입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당신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입니다. 포기를 선택할 수도 있고 시작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시작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1년을 보냈습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믿으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장 삶을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생각 하나쯤은 바꿔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공감을 표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